자, 원소의 주기적 성질 배우기 전에 유효획전화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유효획전화는 쉽게 얘기해서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화. 예를 들어서 수소가 있어. 수소가 원자번호 1번이죠? 네. 그리고 원자 핵에 양성자가 하나 있죠? 네. 그리고 전자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그럼 이 전자가 살아있지는 않지만 핵의 전하를 느낄 때 얼마로 느낄까? 플러스 1을 느끼겠지. 네. 얘가 플러스 1을 띄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를 유효핵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헬륨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2개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1개, 2개가 있어요. 그럼 이 전자가 핵의 전하를 얼마로 느낄까? 플러스 2보다 작아요. 왜 작냐면은 지금 같은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돌아다녀? 2개. 2개가 돌아다니죠. 근데 얘네들은 불규칙하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다닌다는 말이야. 네. 그럼 얘가 이 핵의 전하를 플러스 2로 느끼려고 할 때 이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가 요 앞에 막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얘가 막 움직이다가 요 앞에 가서 막아버리면 네. 요 전자가 플러스 2를 온전하게 느낄까 못 느낄까? 못 느껴요. 앞에서 막아버리니까. 네. 이렇게 막는 효과를 뭐라 그러냐면 가려막기 효과를. 말 그대로 가려 막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2보다는 작게 느껴요. 정확한 값은 몰라도 돼. 그럼 리튬은 3번이니까 양성자 3개, 전자가 첫 번째 껍질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죠. 네. 그럼 요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낄 때 얼마로 느낄까? 플러스 3보다 그렇지. 플러스 3보다 작겠죠. 왜? 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는데 얘네가 안쪽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전자가 핵의 전하를 느끼려고 할 때 앞에서 막아버릴 수가 있지. 네. 그럼 플러스 3보다 작아지. 네. 그래서 유일하게 핵의 전하를 온전하게 느끼는 애는 수소밖에 없어요. 얘는 전자가 하나니까 누가 막을 애가 없지, 그치? 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은 어떻게 돼? 전자들이 여러 개니까 가려막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핵의 전하보다 작게 느껴요. 그럼 얘가 플러스 2보다 작고 얘가 플러스 3보다 작아. 하지만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보다 작은 거고 얘는 플러스 3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값은 더 크겠죠. 네. 이해됐나? 네. 그리고 당연히 얘는 뭐 이렇게 됐고, 그렇지? 네. 그래서 유효액전화를 보면은 밑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단원에서는 뭐 이런 주기성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지금 보면은 미래 붕탄질산 플레 이게 주기를 빼서 몇 주기지? 2주기죠. 네. 2주기에서 번호가 증가하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알아둘 거 유효 핵전화에서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는 같은 파란색 2주기야. 2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돼? 자꾸 커지는 거야. 얘는 플러스 3보다 작고 플러스 4보다 작고 플러스 5보다 작고 네. 하지만 원자에게 핵의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이해됐나? 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 전하는 증가한다. 그럼 이제 같은 족에서 보자. 족이 세로 줄이야, 가로 줄이야? 주기율표에서 세로요. 세로죠? 네.
같은 조. 아까 전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유효액자랑 어떻게 됐어?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족에서는 어떻게 되냐 그거거든. 리튬하고 나트륨 1족이에요. 수소 밑에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렇게 내려가지? 네. 그럼 같은 족이야. 그럼 리튬은 3번이니까 유효액전화가 플러스 3보다 좀 작을 거고 네. 나트륨은 11번이니까 플러스 11보다 작겠지. 네. 하지만 얘는 플러스 11보다 작으니까 얘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네. 그럼 같은 족에서도 어떻게 된다? 밑으로 갈수록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전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유효액전화 커집니다.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외우면 문제 풀기가 힘드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유효액전화는 같은 주기나 같은 족에서 점차 커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가면은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걔네들도 이제 어떤 주기성이 있어요. 주기성이 뭐지 뜻이? 주기. 일정하게 뭐 반복된다 그러지. 네. 그럼 주기성은 일정하게 반복되는 무슨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원자 반지름이 뭔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원자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알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원자핵이 있고 요 원자핵 주위에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막 돌아다니잖아. 네. 그 전밀도 그 그림 기억나? 우리 다닐 때? 네. 전자가 막 돌아다녀. 이 점 찍은 게 전자 개수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전자가 있을 확률이죠. 근데 이렇게 확률로 찍어 놓으면은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잘 모른다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자가 존재하는 확률의 몇 %까지? 90%. 90%까지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경계면 그림으로 보통 나타낸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 원자의 반지름을 우리가 어떻게 따질 거냐 그거야. 그 경계면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 원자핵 중심에서 이 경계면 끝까지 이게 실제 반지름이니까 아닐까? 아니. 아니죠. 이 경계면 바깥쪽에도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잖아, 그치? 네. 그게 실제 반지름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한 건 뭐야? 그렇게 하기로 정한 거야. 네. 그리고 원자 반지름을 어떻게 따지기로 했냐면은 똑같은 종류의 원자 두 개를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의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하재. 네. 그러면 수소 원자 두 개를 결합을 시켜요.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웠는데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비금속끼리 이렇게 결합할 때는 무슨 결합하냐면 전자를 같이 쓰는 공유 결합을 한단 말이야, 그치? 네. 통합과학 때 배웠던 공유 결합하고 이온 결합이 2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범위 또 나와요, 자세하게. 전자를 같이 쓰면서 결합했어. 그때 원자핵은 움직이냐 안 움직이니? 안 움직이죠. 그래서 같은 원자 두 개를 결합시켜서 원자핵 사이 거리의 딱 절반,
요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쓰기로 과학자들이 약속을 한 거야. 됐어? 약속을 한 거야. 실제로는 이게 원자 반지름이 아니죠. 이 바깥쪽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치? 이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자, 이거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쉴게. 이제 앞으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에 대해서 배우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첫 번째 기준을 전자 껍질로 생각을 먼저 해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줄게. 이게 1순위 기준. 그 다음에 만약에 전자 껍질 수가 같으면 유효 핵전화를 생각해봐요. 이게 두 번째 기준. 근데 만약에 전자 껍질 수도 같고 유효 핵전화도 같다 그러면 전자 간의 반발력을 생각해봐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원자 반지름에서 같은 주기를 보는 거야. 같은 주기니까 가로줄이야, 세로줄이야? 가로줄이죠? 네. 1주기는 수소 헬륨밖에 없으니까 2주기로 보통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그럼 2주기로 보자. 2주기에 누구 있어? 리, 배, 붕, 탄, 질산, 플레 뭐 이렇게 나가지, 그치? 네. 그럼 세 개만 보자. 얘가 3번, 4번, 5번이지. 네. 그럼 얘는 양성자가 3개, 전자가 몇 개? 3개. 3개. 그럼 첫 번째 껍질에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1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네. 그럼 베릴륨은 4번이니까 양성자 4개에다가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2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럼 얘는 5번이니까 양성자 5개에다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3개 이렇게 있는 거지. 됐지? 네. 근데 지금 선생님 크기를 다르게 그려놨지? 네.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야. 봐봐. 같은 주기에서는 가로줄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지금 그린 것 같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이렇게 작아져. 왜 작아질까를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이 기준 첫 번째 뭐 생각하라고 했어? 전자 껍질 수. 지금 얘 전자 껍질 몇 개니?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전자 껍질 수는 같지. 네. 그럼 얘는 같으니까 넘어가. 그럼 이제 유효 전화를 생각해봐. 네. 얘가 느끼는 핵의 전화는 플러스 3보다 작아, 그렇지? 그냥 플러스 3로 하자. 네. 그럼 얘는 플러스 4. 얘는 얼마? 플러스 5. 그러면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화, 유효 전화가 얘가 가장 크지? 네. 그럼 전자가 핵의 전화 플러스를 느낀다는 말이야? 네.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지? 네. 그 마이너스 전자가 핵의 전화를 세게 느끼니까 바짝 끌려가게 줘요. 네.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인력 때문에 끌려갈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는 플러스 값이 어때? 유효 전화가 작으니까 살짝 끌려가겠죠? 네. 근데 얘는 플러스 값, 유효 전화가 크니까 많이 끌려가겠지? 네. 그럼 전자가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원자 반지름 크기가 어떻게 될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점차 감소해. 이유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유효핵 전화가 어떻게 돼? 점차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족에서 보자. 족은 세로줄이야. 네. 그럼 1족을 예를 들자. 1족 맨 위에부터 수소, 밑에 리튬, 밑에 나트륨 뭐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1번, 얘가 3번, 얘가 11번. 그럼 양성자 하나, 전자가 하나. 양성자 3개, 전자가 2, 1. 양성자 11,
점차 커지죠. 커지지.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원자 반지름이 작고 커지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첫 번째 기준. 전자 껍질 수가 다르지. 네. 하나고 두 개고 세 개고. 네. 그럼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니까 껍질 수가 자꾸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자꾸 그렇죠.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됐어? 네. 그러면 요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보자. 그래프 보면은 그래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X축이 뭐야? 쪽. 그러니까 여기가 1쪽이야. 네. 여기 2쪽. Y축은 원자 반지름. 네. 그리고 여기 보자. 리베 붕탄질 쌍플레. 이게 전부 다 2축이지. 네. 이 같은 주기에서는 지금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 줄어들고 있죠. 이유는 왜 그래? 유효 결합이 증가하니까. 그럼 같은 쪽 1쪽에서 보자. 1쪽에서는 위에서부터 주기율도 위에서부터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가지?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 커져요. 커지죠. 왜 커진다? 전자 껍질 수가 증가. 이해됐나? 네. 그럼 마찬가지 3주기도 어떻게 돼? 3주기 가로줄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죠. 네. 이거 이해됐나? 네. 그리고 위에 이것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자 번호 3, 4, 5, 6, 7, 8, 9 2주기죠? 네. 원자 번호 2주기에서 같은 주기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 왜 줄어든다? 유액전화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그래프 볼 때 이게 뭘 뜻하는 건지 X축, Y축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아까 물리도 하고 해가지고 좀 힘들 테니까 조금 쉬었다. 네. 자, 126쪽에 보면은 이제 이온 반지름이 나오거든. 양이온, 음이온은 알죠? 통합과학 때 배웠다시피. 양이온은 뭐지? 전자를 잃어버려서 플러스가 더 세지는 거. 네. 음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더 세지는 거. 근데 양이온은 보통 금속들이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은 비금속들이 보통 음이온이 되죠. 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주기적 성질이 중요한 건데 양이온을 한번 볼게요. 음이온까지 같이 할까? 자, 보자. 이온의 주기성. 자, 첫 번째 같은 주기에서 보자. 가로줄. 자, 아까처럼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했지? 같은 주기에서 작아져요. 자꾸 작아진다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2주기로 한번 보자. 2주기에서 리베 붕탄 질산 풀네 이렇게 가잖아, 그치? 네. 그 원자 반지름은 자꾸 작아져요. 됐죠? 유액 변화가 증가하니까. 그러면 이런 리튬, 베릴륨, 붕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1쪽이죠. 네. 그 원자과 전자 몇 개? 하나. 1개. 그러면은 얘가 안정해지려면 288에 맞추려면 원자과 전자 하나를 어떻게? 맞아요. 버리죠. 그러니까 써줄게. 3번이잖아, 그치? 네. 3번이니까 양성자가 3개고 전자가 몇 개? 세 개. 3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네. 두 번째 껍질에 하나죠. 네. 그럼 얘가 288 돼야지 안정하잖아. 네. 그러면 전자 7개 얻는 게 편해? 하나 버리는 게 편해? 하나 버려요. 그렇죠. 그럼 하나 버려버리죠? 네. 왜 그래? 기침가?
하나 버려버렸어.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요 선생님이 성 그어놓은 게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면은 양이온은 전자를 버려서 전자 껍질 수가 적어지니까 네. 원자보다 양이온은 반지름이 어떻게 돼? 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그리고 얘 4번이니까 플러스 4에 전자가 어떻게 돼? 2죠? 네. 그러면은 전자 두 개를 어떻게? 버려요. 버려서 두 개를 만드니까 안정해지는 거죠. 네. 그럼 전자 두 개 버렸으니까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원자 반지름보다는 양이온이 되면은 양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양이온은 어떻다는 거야? 양이온은 어떻을까? 양이온들은 원자 반지름보다 양이온, 이온의 반지름이 어떻게 돼? 크다, 작다? 작다. 그치?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네. 그런데 같은 양이온이라고 하더라도 얘를 보면은 같은 주기에서 얘는 이제 플러스 5죠? 네. 그리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3개인데 3개 버려서 3 플러스가 되겠지? 네.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고 네. 근데 같은 양이온이라고 하더라도 선생님 그린 거와 같이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이온의 반지름이 자꾸 어떻게 돼? 작아져요. 작아져. 왜 작아질까? 유효했죠. 그렇지. 선생님 아까 전자 껍질부터 생각하라 했는데 전자 껍질 수는 다 하나 똑같죠? 네. 그 다음에 유효액전화 생각해보면 유효액전화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네. 반지름이 작아질 수밖에 없죠. 됐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 같은 주기에서 이온 반지름이 자꾸 작아집니다. 이유는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돼서 증가하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이 탄소는 조금 애매해요. 얘가 6번이니까 전자가 2, 4죠. 네. 그럼 4개를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치? 네. 그래서 이온이 잘 안 돼요. 하지만 굳이 이온이 되면 4개 버리는 게 더 편하거든? 그래서 양이온이 되긴 하는데, 얘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거의. 그럼 여기부터는, 이거 비금속인데. 비금속들은 아까 음이온 된다 그랬죠? 네. 얘는, 그러니까 족은 안 써도 되죠? 1족, 2족, 3족. 네. 13족. 네. 20번까지 중에 13족이죠? 네. 14족, 15족이에요, 얘는. 그 원자과 전자 몇 개? 5개죠? 네. 얘가 7번이니까 양성자 7개에다가 전자가 2, 5지. 네. 됐지? 네. 그럼 얘가 5개 버리는 것보다 3개 얻는 게 어때? 편해. 더 편해서 전자 3개 얻어서 3-가 되겠죠. 음이온이. 그치? 네. 음이온은 파란색으로 할까? 음이온이 될 거야. 그럼 3개 얻으면 8개가 될 거야. 네. 그럼 얘는 8번이니까 플러스 8에 전자가 2하고 얼마? 6. 2하고 6이니까 2개 얻겠죠? 네. 2개 얻으면 어떻게 돼? 2-가 네. 된다. 됐지? 그럼 얘는 1-. 얘는 288에 맞으니까 이온 안 되고. 됐죠? 그러면
얘가 이제 8개가 됐어. 네. 그러면 중성 원자보다 음이온은 반지름이 더 커질까 작아질까? 중성 원자보다. 선생님 아까 전에 1순위로 뭐 생각하라고 했어? 전자 껍질수. 그러면 음이온은 보면은 원자나 이온이 됐을 때는 전자 껍질수는 두 개 똑같죠. 네. 그럼 껍질수는 똑같으니까 제외하고 그 다음 뭐 생각하라고? 유효핵전화. 원자도 플러스 7보다 좀 작지만 플러스 7이고 이온이 돼도 얼마야? 플러스 7이죠. 네. 똑같네, 그치? 네. 그럼 뭐 생각하라고 했어? 전자 간의 반발력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원자하고 음이온하고 전자 껍질수도 같고 유효핵전화도 같잖아, 그치? 네. 그럼 이제 전자 간의 반발력을 생각해보자. 네. 아까 전자가 요 바깥쪽 껍질에 5개였는데 전자를 3개 더 얻었단 말이야. 그럼 같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5개 있을 때보다 8개 있으면 전자가 많아졌죠. 네. 그러면 같은 공간, 같은 껍질에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할까? 반발하죠. 네. 반발하니까 서로 밀어내니까 이 전자가 있는 공간, 껍질이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반발해서. 이해됐나? 네. 그러면 원자 반지름보다 음이온의 반지름은 더 커요. 커요. 잘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네. 그래서 조금 다시 그리면 원자 반지름을 시커먼색으로 했으니까 얘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면은 요 선 원자 반지름보다는 커진다. 하지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은 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전자 껍질수 같죠? 네. 근데 유효액전화가 어떻게 돼? 점점 증가하니까 전자를 끌어당겨서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지. 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이온 반지름은 자꾸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유효액전화가 증가. 하지만 문제 잘 읽어야 돼. 원자 반지름하고 양이온 반지름 중에서는 전자 잃어버려서 양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고, 원자 반지름하고 이온 반지름 중에서는 얘는 전자를 얻어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생기니까 이온 반지름이 더 큰 거고. 이해됐어? 네. 그럼 이제 같은 족에서 보자. 같은 족. 족은 세로 줄이죠? 네. 그럼 1쪽을 한번 보자. 1쪽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수소, 그 다음 리튬, 뭐 나트륨 뭐 이렇게 내려가죠. 네. 근데 얘는 전부 다 1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야. 네. 그럼 하나를 버리겠죠?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돼? 1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야. 근데 얘는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에다가 전자가 원래 하나 있는데 하나를 버려요. 그치? 네. 수소는 하나 버릴 수도 있고 하나 얻을 수도 있는데 버리는 게 더 편해요. 얻는 것보다는. 얘 하나 버려버리면 이게 수소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이온은 전자가 없어요. 네. 그 리튬 이온은 어떻게 돼? 양성자 3개에다가 전자가 2, 1인데 하나 버린 거지. 네. 그럼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인데 하나 버려서 2, 8 되는 거죠. 네. 그럼 딱 보이죠?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돼? 커져요. 커지죠.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이온 반지름이 점차 커지는데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 전자 껍질. 그렇지. 껍질수 1순위 전자 껍질수가 자꾸 늘어나지, 그치? 네.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오케이? 네. 물론 원자 반지름보다는 양이온이니까 어때? 원자 반지름보다는 작겠죠. 네. 됐나요? 네. 여기 이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 특징인데, 여기 또 그래 있나? 사진 찍어주면 집에서 한 번씩 보니? 네. 심심할 때마다 봐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어요. 있을 때, 같은 주기. 주기는 가로주기죠? 네.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액전환은 어떻게 된다? 커져요. 그렇지.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이해할 수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그렇지. 작아지죠. 이유는 유효액전환가 커지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이온 반지름은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다르죠. 네. 근데 양이온하고 음이온 둘 다 이온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는 거야. 네. 그러면 같은 족에서는 세로줄 밑으로 갈수록 유효액전은 어떻게 된다? 커져요. 커지죠. 그리고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커져요. 이거는 커지는 거지. 네. 왜? 전자. 전자 껍질수가 늘어나서 유효액전하는 증가하지만 껍질수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네. 그리고 이온 반지름은 커져요. 커지죠, 그지? 네. 물론 양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작고 음이온은 원자 반지름보다 크지만 네. 주기성을 보면은 갈수록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그지? 됐지?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등전자 이온이라고 있어요. 등전자 이온. 등전자. 같은 등자죠? 전자 개수가 같은 이온. 그래서 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만 한번 볼까요? 산소가 있어요. 그 다음 플로린이 있고 나트륨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어요. 8번, 9번, 10번은 네온인데 네온은 이온이 안 되죠? 네. 안정해서 굳이 이온을 만들 수는 있는데 거의 안 되죠? 11번, 12번. 그럼 얘는 양성자 8개에다가 전자가 2하고 6인데 안정해지려고 8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자 2개 얻었으니까 2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양성자 9개인데 전자가 2에다가 7인데 하나 얻어서 8개. 그래서 2은 되면 1 마이너스. 그럼 얘는 양성자 11인데 전자가 2에다가 8에다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버리는 거죠. 네. 1 플러스. 그럼 마그네슘은 양성자 12개에다가 전자가 2에다가 8에다가 2개 있는데 2개 버리는 거죠. 네. 그럼 몇 플러스? 2 플러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이온이 되고 보니까 전자 개수가 어때? 같아요. 다 10개로 같죠? 누구하고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야?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온들은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288을 가질 때 안정해지려고 이렇게 이온되는 거죠. 네. 됐죠? 그럼 선생님 크기 다르게 그려놨죠? 네.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되니 지금? 작아지는 거야. 네. 그러면 원자 반지름에서 다시 등전자 이온에서 이온 반지름이 요 4개 중에는 자꾸 감소하는 이유는 뭐라고 쓰면 될까? 전자 껍질수 어때? 같이 좋아요. 유액전화가 어떻게 돼? 거죠. 그렇지. 유액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즉 플러스가 커지니까 전자를 바짝 끌어당기는 거지. 네. 그래서 크기가 자꾸 작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중간고사 뭐 하는 것보다는 조금 쉽죠? 네. 근데 뒤에 있는 문제 나오는 것도 조금 헷갈려. 그래서 뒤에 이온 에너지는 좀 이어져야 돼서 네. 이온 에너지까지가 시험 범위가 될 거예요. 아, 네. 거기까지가. 그래서 이온 에너지 하루면 끝나거든? 네. 그래서 하루도 안 걸려. 그 내용은 금방 하고 이제 남은 기간에 계속 문제 풀고 풀이하고 해야 돼요. 네. 오늘 시간이 좀 남았는데 네. 오늘 남은 시간은 이온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문제 있죠? 네. 문제 좀 풀면서 모르는 거 좀 질문 좀 하자.